아이가 피곤해하면서 막상 자려고 하면 막 화를 내면서 잠자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잠인 것 같아요. 안 자려 한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재운다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아이들이 고집을 부려도 잠하고 밥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규칙적인 수면이 아이들의 신체나 정서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각성이 낮아져서 감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보기에 피곤해 보인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잠이 들지는 않죠 또. 네. 각성이 낮아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피곤하고 졸려 보인다는 말인가요? 각성이 일단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성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 막상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각성제는 아실 것 같아요. 각성제가 뭐가 있죠, 은주 선생님? 각성제 마시는 커피. 네, 커피가 대표적인 각성제인 건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커피를 그러면 아침에 왜 마실까요, 그러면은? 잠 깨려고 마시고. 그쵸. 네, 네, 잠 깨려고 마시는 것 깨려고. 같아요. 각성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뇌가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어느 정도 깨어있나 얘기하는 것이 각성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각성 수준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주변 소리나 움직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대표적인 예로 잠이 와서 이렇게 졸린 상태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각성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할 때는 운동을 하고 있거나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있을 때 기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우리가 엄청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각성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계속 변화하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적정한 수준의 각성 상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과장님? 저는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네. 출근을 해야 돼서 7시 전에는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눈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시나요? 아니요. 한 5분, 10분 정도 기지개도 켜고 좀 정신 차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면 또 발딱 일어나야 되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보통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있죠. 보통. 하루 중 이때가 가장 각성 상태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또 출근해서 막 신체 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각성이 이렇게 정상 범위로 올라오죠. 각성 상태를 숫자로 1부터 10까지라고 표현해서 보면 졸린 상태가 한 4 정도 될 것 같고, 갑자기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관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좋아서.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 한 8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5나 6이나 그 정도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각성이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잠이 오는 졸린 상태일 때 그 상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잠이 들어야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예상인데 그렇죠. 왜 그런 상태에서도 네. 잠이 들진 않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양한 이유에서 졸리더라도 어떻게든 막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유도 너무 다양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이 한 명 한 명 특징을 잘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잠들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기 자극 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각성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거든요. 자기 자극행동. 네. 그러면 스스로를 잠을 깨려고 계속 자극하는 행동을 한다는 말인가요? 각성을 스스로 높여서 못 자는 거네요? 네, 비슷하죠. 자기 자극 행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각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자기 자극 행동이 효과가 실제로 있어서
잠이 좀 깨기도 하고 각성이 높아진 경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각성 상태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방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부적절한 수면 패턴은 이렇게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면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여유를 조금 가지고 조금씩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과정에서 뭐 아이가 짜증도 많이 내고 뭐 울 수도 있고 뭐 보호자분들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우리가 환경 조성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는 뇌를 깨우죠. 뇌를 깨워서 각성을 높이기 때문에 수면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조명이 조금 밝다면 좀 어둡게 설정하시고, 혹시 시각 자극이 예민해서 시각 추구가 있는 아동이라면 방 안에 하얀 텐트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잠들기 30분 전부터 불 끄고 간접 조명을 켜가지고 분위기를 전환을 먼저 하거든요. TV도 끄고요. 그런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환경 조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루틴 만들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습관 만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들기 전에 뭐 양치하고 쉬하고 책 읽기, 혹은 양치하고 물 마시고 불 끄기,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고 차례대로 행동하는 거,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침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는 그냥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책 읽기가 있겠죠. 무게감 있는 이불이 있다면, 이렇게 두꺼운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덮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관절을 압박한다든지 마사지를 하는 것도 각성을 조금 낮추거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루틴의 방법도 있지만, 낮 시간대 이제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산책 활동을 좀 해서 감각 자극을 이제 충분히 낮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잠들기 한 한두 시간 전에는 이제 그걸 끝을 내서 조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기 같은 이런 활동을 추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밤에 격정적으로 놀고 막 흥분 상태다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오히려 잠이 와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조금 전문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어릴 때 아이의 수면 훈련과 관련된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잠이 와서 흥분 상태다 라고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각성 상태가 낮아져서 안 자려고 높이고 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